2단원 대단원 학습평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1-i a제곱 플러스 2i-5a 플러스 4 플러스 i의 실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자, 이거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복소수의 뜻이죠. 그지? 복소수의 정의를 갖다가 볼 때 우리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봤었으니까 그거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i에 붙어져 있는 개수, 근데 실수 부분이 0이 되도록이니까 사실 i는 배제하고 실수 부분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a제곱, 여기선 a제곱, 그 다음에 여기선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4. 됐죠?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합을 물어봤으니까 사실 두근의 합은 바로 5다.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고 가는 게 빠릅니다. 인수분해해서 1, 4 찾아도 되지만. 됐죠? 2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9.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뭐 음수의 제곱근 이런 거 있지만 요렇게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됐죠?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일단 i로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자, 요거 볼게요. 루트 8을 바꿔도 되는데 일단은 요거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루트 16이지? 루트 16은 4죠? 그리고 i 제곱이지? i 제곱 마이너스 4. 됐죠? 이렇게 둘이 곱할 때 루트 2 깔끔하게 사라지죠? i 제곱 돼서 마이너스 1 되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랑 합쳐져서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9는 3이니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이 답이다 체크할 수 있겠네. 괜찮을까요? 자, 3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다음에 두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고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인 거지, 그지?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첫 번째 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가 4인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이 밑에 식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 더한 게 1이고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곱한 게 b다 체크할 수 있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 둘을 이용해서 얘네를 갖다가 구해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 뺀 거거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4니까 마이너스 8,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1. 그래서 a 제곱은 9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왜냐하면 a가 0보다 작으니까. 그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보면 되는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이랑 같은 거라 사실 4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b는 16이다. 이렇게 체크해서 a 값 마이너스 3, b는 16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다음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이거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방정식의 표현에서 근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판별식으로 봤을 때 0보다 작다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는 4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인데 다음을 일단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2로 좀 묶어줄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자,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 쓸 땐 짝수공식 써주시고요. k-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자, k제곱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4k 생기고 여기 플러스 3k 생기고 그래서 마이너스 k고요. 여기가 플러스 4, 그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5 되고요. 그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k가 5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도이치 함수의 그래프에 뭐 교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교점 중 한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그때 다른 교점의 x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둘의 교점은 이 두 가지 식의 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2를 그럼 어떻게 이용하냐? 일단 이 마이너스 2는 다음에 그
성립하는 식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성립하는 식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 결과물이 여기에 있는 결과물과 동일하다. 그래서 일단 위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좀 찾아볼게. 그러면 4, 2,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플러스 4, 9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도 9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9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래서 k는 13이다. 됐죠? 그래서 점을 갖다가 대입해보라는 얘기인 거고, k는 13이라고 하는 걸 찾았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식이 정리가 된 거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다음에 플러스 13이죠. 근을 갖다가 보면 되는 거고, 정리해보시면 x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다음에 근을 갖다가 읽으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x값은 마이너스 2는 이미 나왔었으니까 다른 한 근은 5가 되겠지. 됐을까요? 그래서 또 다른 점의 좌표가 5다 체크해 주시면 된다. 자, 근데 만약에 다음과 같은 짓을 안 하고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여기를 K라고 잡았어. 그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K를 아직 안 구하고 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시면 얘네가 3-K가 되거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군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좌표를 알파라고 뒀을 때, 즉 마이너스 2랑 알파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지? 마이너스 2랑 알파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그럼 알파 값이 5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나은 풀이긴 하겠다. 됐을까요?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앞에서 정리한 걸 찾아서 뭐 대입해서 K값 구하고 그래서 근을 갖다 찾는다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다음에 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교점의 좌표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하나 알고 또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설정했을 때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 그래서 사용해서 K를 구하지 않고도 알파 값을 찾을 수 있었어요. 됐지?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은 다음을 두 실근 사이에 2가 있도록 정리를 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은데 이 이차함수에 두 실근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지? 다음과 같은 모양의 2가 여기 있다는 거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두 실근이 여기 알파, 베타 뭐 있다고 쳤을 때 그 사이에 2가 와야 되게끔 정리하라고 한 거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렇게 하면 무조건 2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뽑아내는 건 다음 식을 fx라고 했을 때 f2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2를 대입해 보면요.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 플러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죠. 9 마이너스 3a 9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a는 3보다 크다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 꼴을 항상 만족하려면 결국엔 2를 대입했을 때 결과값이 0보다 작다. 이미 두 근을 갖는 건 사실 2가 0보다 작다고 하면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어서 요것만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룬 문제고요. 그지? 자, x값의 범위가 제한되어져서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주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얘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걸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자, 위로 볼록의 형태고
가운데 축을 표현하라고 했었죠.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되고요. 다음 절반해 보면 되는 거지. 꼭지점 만들지 않더라도 x는 2분의 5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 괜찮을까요? 2분의 5라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1부터 a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2분의 5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가 최대값은 3이라고 했잖아. 지금 일단 마이너스 1은 이 왼쪽에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고. 그랬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a가 만약에 포함을 안 하면 최대값은 무조건 a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그러니까 2분의 5를 넘어섰어. 포함하게끔 만약에 들어갔어. 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 결과값이 돼요. 오케이?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 첫 번째, a라고 하는 게 2분의 5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x는 a일 때 최대값이 성립이 된다. 그럼 a일 때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 이게 3이라는 얘기고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니까 a 값은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죠. a는 2 아니면 3인데 a는 3이죠. 왜냐하면 a가 2분의 5보다 아니 다시 a는 2죠. a가 2분의 5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이 값을 찾을 수 있고 사실 그래서 답은 a는 2고요. b 값은 a는 2인 거를 이용해서 a는 2가 아니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인 거지 그지? 마이너스 1일 때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최소값은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인가요? 마이너스 9다.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답은 나온다. 됐을까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1번 케이스를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는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다. 근데 만약에 x는 a가 이 초록색깔 케이스처럼 만약에 생겼다. 두 번째 케이스처럼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이럴 때는 최대값이 x는 몇일 때? 2분의 5일 때거든? 근데 2분의 5일 때인데 2분의 5를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지?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2분의 5 대입하면 4분의 25.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5면 2분의 25라서 4분의 50이니까 4분의 25. 4분의 13이 되죠. 최대값은 4분의 13이 되는데 아까 3이라 그랬잖아. 최대값이.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된다 이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2번 케이스는 배제를 하고 보시면 되는 거다. 1번 케이스밖에 안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고 8번 볼게요. 4차 방정식을 풀이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숫자 넣어봤을 때 1 넣으시면 마이너스 4 안되죠? 마이너스 1 넣어볼까? 그럼 여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일단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1, 마 3, 마 1, 5, 2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옆에다가 써두라 그랬지? 이렇게 써놓고 대입해서 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2나 마이너스 2 같은 거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2 한번 해볼까? 8, 마이너스 16 2 되죠? 그래서 2로 한 번 더 합니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이제 방정식인 거잖아. 그지? 방정식은 근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0 되게끔 하는 값들을 각각 이야기해주면 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그 다음에 하나는 근의 공식 써야 되겠네. 그지? 근의 공식 써서 얘는 짝수 공식 쓸 거예요. 얘 일단 개수는 1이니까 분모 안 써도 되고 얘의 절반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지? 뿔마 루트 얘 절반한 거의 제곱이니까 1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돼서 1불마 루트 2 이렇게 네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세제곱은 1, 그 오메가 나오는 문제가 되겠다. 얘네들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찾아볼게. x세제곱은 1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1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을 성립하게끔 한다는 거. 이유는 다음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랬을 때 허그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일단 요 정도만 찾아놓고 볼게요. 딴 것도 있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오메가 10제곱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지? 그래서 오메가 10제곱은 애초에 오메가 세제곱이 총 3번 그리고 오메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 오메가 11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 총 3번의 오메가 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12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 4제곱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자, 오메가 세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다 날라갈 거고요. 얘네들은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얘네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네는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왜냐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는 어떠냐?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서 정리한 걸로 봤을 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고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어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이렇게 두 개 남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하면 되겠지. 됐을까요? 요거는 뭐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를 변형시킨 거야. 자, 그러면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메가 제곱분의 1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여기가 지금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야. 얘는 오메가야, 오메가. 그죠? 오메가 분의 1은 어떨까? 얘를 갖다가 오메가만 나누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이야. 됐을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묶어서 좀 처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왜냐하면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 오메가 세제곱은 1 때문에 나온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또 위에서 정리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해 보시면 답은 몇이다? 2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9번은 조금 단계가 좀 많은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해주시면 되고 각각에 대한 단계별로 무슨 어떠한 정보들을 사용했는지를 써주면 더 좋기는 하니까 서술형을 쓸 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의 한근을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자, 일단은 이 연립방정식 형태에서는 다음을 인수분해 먼저 되는 걸 먼저 해보는 거죠. 그럼 x-2y, x-y는 0 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x는 2y 또는 x는 y다 라고 하는 걸 각각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는 2y일 때 대입해 보시면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4y제곱 그러니까 5y제곱인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은 0이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5y,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y가 5분의 1이고 1이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y가 5분의 1이면 x는 5분의 2죠. 또는
y는 1이면 x는 2가 되는 거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x는 y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뭐 얘는 뭐 y는으로 굳이 안 해도 돼. x는 y라고 했으면 x 쪽으로 정리해도 상관없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거든. 인수분해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x는 2분의 1 그리고 1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x는 2분의 1, y도 2분의 1 또는 x도 1, y도 1 됐죠? 그래서 총 4가지 나오죠? 근데 이랬을 때 알파, 베타를 더한 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둘이 더한 것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보면 되지. 얘는 3, 1, 2, 그죠? 여기는 5분의 3. 얘가 제일 작지? 5분의 3이 제일 작고 3이 제일 크겠네. 그래서 3, 5분의 3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 2가지 포함되어져 있는 부등식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다. 절대값 부등식은 무조건 다음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럼 2, 3이죠. 그럼 무조건 케이스 분류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둘 다 붙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5보다 작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3 5 사라지고요. 그랬을 때 x가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둘이 합쳐보시면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앞에 건 양수,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음수입니다. 그랬을 때 x 사라지고요. 5가 1보다 크다는 얘기,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다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둘 다 양수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정리해봤을 때 x가 5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합치시면 되고 얘네는 다 연결이 되지 그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답이 됩니다. A 값은 0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2차 부등식이 있고 다음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다. 자, 2차 부등식 형태는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4란 얘기라서요. 사실 근으로 봐도 상관없다. 이 마이너스 1과 4는 이 2차 뭐 는형으로 봤을 때 다음에 근으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 됐죠?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1과 4의 합 마이너스 1과 4의 곱이 여기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b는 뭐가 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둘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그죠? 근과 계절 관계 써서 마이너스 1과 4도 하면 3이죠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전체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3이 되려면 a는 7이 된다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다. 됐죠? 그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갖다가 곱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지. 그랬을 때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x의 개수를 갖다가 세달라 했으니까 0부터 3까지 0, 1, 2, 3 총 4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네. 괜찮을까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는 2ax 플러스 b가 자, 두 이차함수의 관계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이랬습니다. 항상 접한다는 뜻은 판별식 썼을 때 0이란 얘기, 근을 하나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는 2ax 플러스 b 그리고 한쪽으로 넘겨서 2는 웬만하면 묶어주고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씁니다. 판별식 k 플러스 a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k제곱 사라질 거고 여기 2ak 생기는 거 여기 뒤에 있는 4랑 만나서 2a 플러스 4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판별식 써주면 됩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얘네가 항등식 표현이라는 걸 체크했고 항등식 표현 때문에 k는으로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의 형태가 0이어야 되고 다음의 형태가 0이어야 된다.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들어간 b는 마이너스 4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답 구하는데 어려움 없다. 됐죠?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그래프와 x축은 y는 0을 뜻합니다. 그죠? y는 0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2다. 자, x축 사이에 대한 정리는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건요. 그림으로 봤을 때 두 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루트이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 더한 게 2, 알파 베타의 곱이 k-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이용을 좀 해보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4알파 베타를 뺀 것과 동일하다. 그랬을 때 2루트2 대입해서 8,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2니까 4,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해보면 k-3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k는 2라는 게 최종 답이 되겠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요 조건 우리가 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근의 차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이 3,000원이 된다. 그랬을 때 하루에 200개씩 팔리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을 100x 원 인하했을 때 하루 판매량은 10x개씩 늘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루 판매 금액을 fx1이라고 하자. 그죠? 그래서 fx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총액수니까 볼게요. fx는 원래가 샌드위치 한 개 가격 3,000원에다가 인하했으니까 100x를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상품 가격인 거고요. 상품 가격의 판매량을 갖다가 곱해주는 거지. 원래는 200개 팔리는 건데 다음과 같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에 대한 식인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쓰면은 답인 거고요. 곱하기 생략 가능하고 두 번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한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거 좀 처리해. 마이너스 100은 좀 묶을 수 있죠. 그러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숫자가 크니까 여기서는 10 묶을 수 있죠.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20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0 묶으면 여기 1000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 범위를 보면 0부터 15라고 했죠. 그럼 얘네를 쌤이 이차함수처럼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고 근으로 보자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30인 겁니다. 0부터 15라고 했잖아. 그럼 이 가운데 축을 보는 게 중요한데 가운데 축은 둘의 합의 절반입니다. 둘의 합의 절반. 그래서 마이너스 20과 30의 절반은 더한 것의 절반은 5죠. 그래서 한마디로 5일 때가 최대값, 여기가 최대값인 거고 0부터 15라고 했으니까 0이 조금 더 왼쪽에 가깝고 15가 조금 더 멀리 떨어졌겠지. 그래서 실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최소값은 요 x는 15에서 설정이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 x는 5일 때 대입해 보시면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 굳이 완전 제곱식 만들 필요 없어요. 5를 갖다가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5랑 25
갖다가 곱하는 거라 25의 제곱은 625예요. 오케이? 그래서 625에다가 0 3개 붙인 거. 그럼 62만 5천 원? 62만 5천 원이고, 이걸 다 구하게끔 문제가 나왔구나. 그리고 최소값은 x는 15일 때인 거니까 15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5, 여기 35 이렇게 되는 거고요. 1500하고 35 곱하면 되는데 35랑 일단 15부터 곱합시다. 5, 25, 10, 35, 525. 525에다가 0 3개 붙인 게 답이 되겠네. 됐을까요? 요렇게까지가 이제 이 15번의 풀이였습니다. 됐죠? 수치가 좀 큰데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좀 편할 거다. 됐죠? 자, 16번 볼게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할 때 일단 1차적으로 다음에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먼저 처리하자. 근데 문자 봤더니 K 여기 있죠. 그지? 그럼 얘네들이 K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사라질 수 있게끔 생각하면 X에다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봐. 여기가 플러스 K 되고 여기 마이너스 2K 되고 해서 K가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1차적으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K 식이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모두 실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얘네도 실수의 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다음이 판별식 썼을 때 실근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지? 판별식 쓰면 k제곱 마이너스 8k 무슨 근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8k가 그냥 0보다 크다 라는 거 만족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k 값은 실근이니까 갖다도 된다. 그래서 k의 정리는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8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과 같이 답을 낼 수 있으면 되겠네. 됐을까요?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7번 x의 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어떠한가?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거고요. 됐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축 표현해 주시고 다음을 갖다 그리는 거예요.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를 여기에다 나타냅니다. x는 4, x는 5. 됐죠? 그랬을 때 다음에 요 범위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항상. 그러니까 이 y는 0이라고 하는 게 다음에 위치에 있어야 돼. 이 모양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아래 값들은 다 상관없고 x는 5일 때의 값이 중요해. 그 5를 대입했을 때의 그 함수 값이 0보다 항상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fx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 f5라고 하는 게 대빵인데 그게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줘 라고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작죠. 그지? 자, 그러면 f5는 5를 대입했을 테니까 25, 25, 9-3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고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다. 괜찮을까요? 자, 마지막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자, 첫 번째는 빠르게 인수분해 해보면 다음과 같고 벌어지는 범위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네들도 우리가 잘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묶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요. 3과 a-1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2가 되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붙은 거 보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자, 일단 얘네들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a-1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 이게 3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니까 그럼 일단 보류하고 나와져 있는 것부터 좀 먼저 표시를 하자. 마이너스 3하고 2부터 좀 볼게요.
그리고 3 또 써놓자. 여기 3이 있긴 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됐을까요? 수직선을 표현을 해봤어. 근데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그림상 3은 이거 진한 동그라미 이렇게 와야 되는 것 같아. 맞을까요? 형태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다음과 같이 꺾여야 돼.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건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럼 A-1이 어디에 있어야지 가능하냐? A-1이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지? A-1의 위치는 좀 대략적으로 잡혔어. 왜 그러냐면 더 멀리 가면 여기가 포함이 또 되거든. 그래서 해외 조건을 통해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2보다 작으면 되고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돼. 그 다음에 자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같다를 넣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2한테 만약에 같다가 됐다고 치자. 그랬을 때 애초에 2가 포함을 안 하고 있죠. 그지? 2를 포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가 같아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지? 됐을까?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해가 되는 건데 한쪽만 가지고 있는 건 의미 없어서 그건 상관없고 3이 되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지? 3이 되는 거 역시도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면 1 더해주면 이렇게 범위가 되겠지. 됐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